자, 오늘 저기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제 재테크 사실 수업은 저번 주에도 다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제 요청사항이 좀 들어와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면 부동산 기사라든지 정보 같은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취합을 해서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스크랩하고 하느냐라는 문제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안 해보신 분들은 되게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사이트도 지금 국내 이 부동산 관련 사이트들이 사실 수십 군데 뭐 100군데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들이 서로 베끼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 좀 공신력 있는 사이트들은 뭐가 있으며 거기서 어떻게 기사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기사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관해가지고 이제 분류를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4년부터 지금 실제로 저는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15년이 넘었는데 이거를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어느 정도의 양인가를 봤더니만 이게 뭐 몇 기가가 나온 거예요. 15년 동안을 하루도 안 빠지고 정보를 스크랩해가지고 그때 어마어마하게 정보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용량 파일로 찾으면 어마어마해요. 이걸 어떻게 스크랩할 건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샘플링을 해줄 겁니다. 이거는 뭐 정답이라는 건 없어요. 자기가 취향에 맞게끔 관점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 뭐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사실 거의 대부분 못합니다. 그렇죠.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내가 하는 방식을 그냥 샘플링 해드릴 거니까 요거를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왜 이거는 하루 이틀 1년 해가지고는 효과가 나오질 않아요. 앞으로 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평생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갖고 가시면은 이제 어떻게 스크랩해서 분류해가지고 보관해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정보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그냥 샘플링을 할 테니까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진짜 그 많은 사이트들 중에 몇 가지를 추려서 합니다. 왜 그러면 서로 기사들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다 보면 또 사실 광고들이 기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광고인 확률이 상당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제 할 건가에 대해서 제가 보도록 할게요. 주로 저는 이제 보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에 보면은 KB 여기가 이제 리브온이라고 그래가지고 국민은행에서 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KB요? KB. 그러니까 KB 국민은행에서 리브온이라고 그래가지고 요거 제가 요거는 다 여러분들한테 카페 뜬 거를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쓰실 필요는 없고 다 어차피 가져가실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양한 그 자료 정보가 나옵니다. 매물 시세 뭐 분양 경매 뭐 대출. 근데 여기서 경매는 테인 같은 그런 유료 사이트 경매하고 달라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신문에 나오는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뭐 수원 지방 뭐 경매 5개에서 이런 거 합니다. 이 정도 수준이에요. 더 자세하게 우리 유료 사이트처럼 들어가서 싹 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건 안 돼. 왜? 그건 다 유료가 되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주로 보는데 뭐냐면 이제 뉴스 자료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건 분석 이런 것들을 실제로 그런 사건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보고서들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뭐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어떤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를 볼 때는 사실 한국감정원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상가 124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참고를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상공인 무슨 협회 그래서 또 서울시에서 또 하는 또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보고 그다음에 여기 KB 여기 리본에 있는 상권부터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봐요. 그러니까 사이트 하나만 갖고서는 왜 그러냐면 좀 뭐랄까 좀 편중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뭐 최소한 3개 이상을 해가지고 그 격차를 줄입니다. 그러니까 편중을 안 두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보면 이제 뭐 뉴스 자료실에 보면 이제 통계 리포트 보면 이제 주간 단위로 아니면 월간 단위로 통계 리포트가 나와요. 요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인용할 때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전문가 컬럼도 있고, 근데 여기 계시는 전문가들이 뭐 그렇게 대단한 전문가냐라고 제가 봤더니만 뭐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부동산 뉴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들어가서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뉴스에서 쭉 나와요. 보면 아주 리본이 그래도 다양한 측면에서 좀 기사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가 좀 뭐랄까 좀 광고가 좀 들어요. 광고가
주로 이제 경제신문 사이트들 가면은 광고의 바다입니다. 어디 경제신문이라고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경제신문도 보면 온라인판들이 있잖아요. 사이트들이 거기 가면은 거의 광고의 바다다. 클릭하면 거의 광고예요. 기사인 줄 알고 클릭했는데 알고 보니까 광고고 뭐 이런 경우도 태반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경제 사이트는 안 봐요. 네. 그래서 여기인데 요 리본은 광고는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자주 봅니다 여기는. 그래서 보면 이제 다양한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뭐 공매 공고 같은 것들도 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또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물건이 제대로냐는 건 별개고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보면은 다양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리본 사이트를 좀 보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뭐 통계 리포트 필요하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클릭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 뭐 아주 다양하긴 아니에요. 통계청처럼 아주 통계가 아주 방대하진 않지만은 꼭 필요한 것들이 몇 개가 나와들어서 이런 것도 뭐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아요. 스크랩을 제가 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리본 같은 경우는 뭐 스크랩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면 이제 지금 스크랩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건데 그렇죠.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기사를 쭉 읽잖아요. 읽고 나서 이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사실 기억이 잘 안 나요. 특히 저 같은 사람은 하루에 보는 기사만 도 사실 수백 개가 넘어요. 뭐 경제부터 시작해서 해외 자금 흐름, 국내 경제, 부동산 시장, 이게 너무 많으면 일주일 지나면 사실 그게 가물가물해요. 사람이 그러니까는 이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거거든. 이게 한 달 지나면 그런 기사가 있는지조차도 사실 까먹어요. 왜 그러면 매일같이 정보들이 계속 나오니까 새로운 정보들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분명히 이게 중요한 정보인 건 알겠는데 사람이라는 게 영원히 그것만 기억할 수는 없는 거거든. 왜? 계속 새로운 정보들이 오니까. 그래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크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크랩 할 때는 간단해요.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복사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엑셀 파일 워드 파일이라든지 한글 파일에다 붙여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제목을 가능하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날짜 그러니까 2019년 9월 9일 그리고 제목이 뭐 아파트 장롱의 숨은 공식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내가 이거를 한번 쭉 읽어봤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요. 그때는 왜 제목하고 날짜 보니까 이거 이런 기사지.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봤는데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앞으로 2, 3년 지나고 나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들이 또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신문에 먼저 기사되는 것들이 있거든. 근데 이것들이 3년, 4년 지나고 나서 공식화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그 전에 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 스크랩만 해놓고서 정리를 안 해놓으면 못 찾는다고. 이게 왜 그러면 한두 개 파일이 아니고 낭중되면 이게 뭐 수만 개 파일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못 찾아요. 찾는데 시간 이거는 정보로서 사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스크랩하느냐가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이제 스크랩 플러스 이제 어떻게 분류해 놓을 것이냐. 분류가 그렇죠. 분류하면서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이따 이제 내가 하는 분류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스크랩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목을 써서 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사이트부터 먼저 확인해 드리고 나중에 분류한 것들 내가 실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KB 리본을 제가 좀 자주 보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국가 통계 포털에 우리 통계청에 보면은 여기 있잖아요. 이 나라 지표 그렇죠? 이런 것들 보듯이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제 국가 통계 포털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통계청에 나와 있는 자료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여기도 좀 자주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네. 국가 통계 포털 통계청 치고도 들어가면 이 나라 지표가 있고 그거에서 이제 뽑아놓고 정리하는 게 이제 국가 통계 포털이에요. 사실 통계청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에 보면 다양한 이제 통계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에 좋은 게 뭐냐면 또 100대 지표 이런 게 있어요. 100대 지표. 그때 한번 보여드렸죠. 제가 이 나라에서 100대 지표 보면 거기에 보면 꼭 필요한 것들, 정말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뭐 사실 뭐 딴 거 끌고 놓고 뭐 산업 동향 이런 거는 뭐 봐도 잘 모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주택 동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 인허가 실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분양, 뭐 미분양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놓고서
거기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제가 이제 지정을 해놔가지고 한 4, 50개를 지정해놔가지고 그것들만 한 달에 한 번씩 봐요. 그러다 보면 그 변동 같은 거 추이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렇게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건축 데이터 민간 개방 시스템은 이것도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실제로 이 토지 지번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건축 허가나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지 여부 같은 걸 나와요. 그러면 아직 토지인 상태에서 인허가 여부는 확인을 못 하잖아요. 들어가려면 우리가 지자체 들어가야 되는데 당사자가 아니면 잘 안 시켜주지 않거든. 이럴 경우에는 또 이런 정보들 또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법령 정보세 이런 거는 이제 법제처럼 하는 것들.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이번 시행령이 개정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저 같은 경우 법제처에 들어가가지고 그 개정된 시행령들을 다 봐요. 뭐가 변동이 생긴 건지. 다양한 법률이 또 원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부동산 뉴스 요것도 또 자주 보죠 제가. 여기 보면 마찬가지예요. 뭐 딴 거 뭐 크게 보실 필요 없고, 여기에 보면 뉴스 파트, 여기에 보면 뭐 전체 뉴스가 지역별 뉴스도 있고 뭐 투자 뉴스 이렇게 전문가 칼럼 이렇게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 중에서 뭐 여러분들 다 보셔도 돼요. 보셔도 되는데 뭐 다 보신다고 또 지금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수가 되면 될수록 다양하게 봐요. 근데 지금은 다양하게 보라고 하면 사실 못 봅니다. 다 헷갈려 버리고 막 혼동되고 그러니까 굳이 그러지 마시고 지금은 한두 개.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 한 뉴스. 그렇죠? 뉴스 중에서도 또 핫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마찬가지로 뭐 단독주택 같은 여기 했다 뭐.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클릭을 했다. 그럼 여기 보면 있잖아요. 뭐 규제 태풍 비교하는 단독주택.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날짜가 이제 9월 9일. 그럼 마찬가지예요. 이걸 또 딱 스크랩을 하시라는 거지. 이렇게 스크랩을. 그래프 같은 거 이런 거는 스크랩이 안 되는 거죠? 요거는요. 요거는 굳이 스크랩을 할 필요 없고, 이거 캡처 있죠, 캡처. 캡처를 딱 캡처해놓고 거기다 집어 붙여놓게 하면 돼요. 그러면 왜 그럼 내용만 있고 너무 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들은 사실 중요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왜 많이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캡처. 어쨌든 이렇게 쫙 복사해서 붙여놓기를 하셔가지고 그 내용을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한 번 지금 읽었어. 지금 이해돼. 요게 한 3일 가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까먹어요. 여기 하도 많은 것들이 오다 보면 사실 까먹어요. 당연히 까먹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럼 그때 가서 또 봐서 뵀죠. 그러면 이제 요건 한 석 달 정도 가요. 왜? 다시 배웠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크랩을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 중에서 정말 이건 꼭 필요하게 써먹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휴대폰으로 해서 캡처까지 떠나요. 그래서 휴대폰도 제 거기에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용량도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필요하다 보면 이거를 외로운 컴퓨터 들어가서 내가 이걸로 할 수가 없잖아요. 급한 시간에 꼭 필요할 때. 그럴 땐 바로 휴대폰 캡처로 해서 딱 보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실수록, 그러니까 정보는 딴 게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나면 바로 접근할 수 있게끔 그만큼 가까워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정보의 활용성이 가치가 있는 거야. 아무리 좋은 걸 싸놓고 있는데 다 모아놨어. 스크랩을 어마어마하게 해놨어. 근데 내가 접근을 안 해서 보지를 못해. 그럼 의미가 없는 거야, 그 정보는. 활용할 수 있는 정보만이 가치가 있다. 집에서 캐캐 묵어있는 정보는 사실 정보로서의 가치는 사실 없다고 봅니다. 그냥 상식만 넓혀준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 넓히려고 이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래철도 요거 제가 특정한 사이트를 좀 홍보하는 것 같은 경우가 좀 있는데 절대 홍보 아닙니다. 근데 이 미래 사이트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미래철도.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거 공공기관이 이거 공공이 하는 거 아니에요. 민간에서 해요. 이거 정말 대단하신 분이 이거를 한 20년 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정말 하시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현재 철도, 앞으로의 철도망 노선도 다 나와요. 이거는 정말 이거 국가에서 해야 될 거를 개인이 하고 있어요. 민간에서. 부동산 저걸 보고 부동산 개발, 그렇죠. 지역 포지션. 그렇죠. 우리가 왜 미래철도를 보느냐 하면은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뭐 발표들이 나잖아요. 뭐 미래에서 신사 역 개발하는데 이거 무슨 나온 지 꽤 됐는데 정확하게 뭐 어딜 지나서 어디서 여기 나오냐 몰라요. 그런 기사 찾는데 그 기사도 그냥 쉽게 말해서 애니메이션식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지도가 안 나오니까 딱 어딘지 모른다. 근데 여기 들어가면 다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향후 개통 예정지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건 원래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건데 민간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 정말 대단한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것처럼 부동산 전문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딴 거 몰라도 요 사이트는 꼭 여러분들이 안 쓰셔도 제가 이거 그냥 통째로 제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통째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지역 너무 잘했어. 지역별, 개통 시기별, 신설 예정령, 폐기된 것까지 다 나와. 왜 그러면 폐기된 계획이 뭐냐면 이게 혼동되는 계획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5년 전에 예를 들어가지고 딱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스크랩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중간에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있어. 노선도가 바뀌어. 그러면 이제 아시잖아. 우리나라 또 이거 들면은 또 바뀌어버리는 거야. 민원되면 또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럼 바뀌면은 그 기사만 예전 거 기사만 스크랩했다. 그럼 나중에 잘못 투자가 되는 거야. 그럴 때 이거 폐기된 게 어떻게 되니까? 실제로 계획했다가 폐기된 사례들도 많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노선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을 전문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미래철도는 아주,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런 걸 제가 알려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원래 이런 거는 엑기스는 사실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는데, 그치? 편집 본 사람 없어. 아니야, 근데 괜찮아. 이거는 저기 공공으로 다 써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좋지요. 우리끼리만 독점한다고 우리끼리 돈 벌지 않아요. 그렇지? 우리 그렇게 인생 쪼잔하게 하지 맙시다. 우리 공정하게 하시고, 우리는 더 실력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우리 경쟁 상대는 뭐예요? 이는 일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큰 글로벌 그쪽을 우리 경쟁 상대로 생각해야지.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못난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는 다 가르쳐도 서울 때는 한 명 들어. 그래요, 맞아요. 말씀하시지만 100명, 1000명이 같이 공부해도 가는 사람은 가고 못 가는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요거 잘 보시라는 거. 그다음에 노선도 이런 거 실제로 이런 거 클릭해서 보시면은 아주 그냥 잘 나와 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혹시 오해하시는 분은 내가 여기 주준 거 아예 절대 안 그래요. 그냥 그런 거 전혀 상관없고요. 저는 좀 많이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이트들 한번 참고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일리사. 그래서 우리나라 정보 중에서 부동산 중에서 가장 다양하게 나온다 그러면 또 부동산 일리사를 또 보는데, 여기 좀 아쉬운 점이 좀 약간 있는데, 여기는 스크랩이 안 돼요. 드래그가 안 돼요, 여기는. 그 다음에 온나라 부동산 정보 포탈,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고요. 특히 이제 토지 이용계 확인 이런 것들 뜰 때, 그 다음에 각종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걸 볼 때 이런 데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상가 정보는 이제 우리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그걸 리뷰오너하고 마찬가지로 상가 정보 연구소 이런 사이트들을 또 참고를 해요. 왜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상권부서, 그다음 또 서울시에서 또 하는 또 상권부서 그 사이트가 있어요. 서울시 같은데 이런 데 보면 또 자세히 잘 나와요. 그래서 중소상권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가 상권이 어떻게 되고 총 상가가 몇 쓰고 어느 정도의 음식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잘 나왔으니까는 이런 걸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기본적으로 또 제가 이렇게 사이트 중에 또 닥터 아파트 같은 이런 사이트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여기에 보면 이제 서로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는 하나만 보시면 되고 겹친 거 굳이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온나라 부동산 포탈, 그 다음에 또 중앙역 조인스랜드 이것도 많이 보죠.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감정원 당연히 사이트 들어가서 각종 통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이트들이 한 5-6개가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수준에서 5-6개면요 아니 충분하고도 남아요. 이 중에서 거의 많은 부분들이 한 50-60% 정도는 서로 겹쳐요 서로. 근데 그 중에서 한 40% 정도는 안 겹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크랩,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은 하나만 보시면 되고 안 겹치는 것들은 여러분들 다 다양하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스크랩을 했으면, 자 이제 이 스크랩한 걸 어떻게 분류해서 할 것이냐.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예요? 스크랩 어떻게 이제 기사를 볼 건가, 어느 사이트를 볼 건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들을 여러분들 5개다 6개다 5-6개 한꺼번에 보는 거는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아직은 이제 초보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그럴 것까지 있겠냐 생각은 사실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3개 정도만이라도 매일같이 꾸준하게. 그럼 하루에 보통 업데이트 되는 것들이 기사들이 보통 20개에서 한 40개 정도 되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딱 눈에 가는 것들만 너무 또 거창한 거는 빼시고 그런 것들만 보시면은 쭉 보시고 쭉 읽고 스크랩하고 이런 데면 한 기사당 한 뭐 5분에서 10분 정도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하루 1시간이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기사 다 읽고 스크랩까지 하면 하루 1시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 정도만 이게 매일같이 한 5년 이상을 했다. 10년 가까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벌써 이 대화가 달라요. 왜? 그런 상식들이 계속 쌓이니까. 네. 이게 결국은 딴 게 없어요. 한두 번 했다고 안 돼요. 결국은 이거는 정말 제가 그랬잖아요. 이 공부에는 왕도라는 게 없다라고. 결국 딴 게 없어요. 시간과 자기 정성을 들여서 해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그걸 활용을 하더라고. 근데 이제 잘못되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시간대로 해놓고서 나중에 안 보는 케이스들이 왕왕 벌어진다는 거. 활용을 못해. 그럼 사실 그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상식 외에는. 근데 여러분들 상식 넓히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몇 달이 지나고 다시 한번 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를 점점 나랑 가까이 있어야지 그게 정보다. 내가 안 보는 정보는 사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